예, 금쟁이 한번 계속 보실까요? 금쟁이도 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이제 42페이지에 뭐 행정처분, 뭐 통보사항 이런 것들은 크게 많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등록관청에서 공인중개사 협회로 하는 거, 자, 등록사항 등 6개, 거의 내본 적은 없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알렸었고, 그 다음 이제 42페이지입니다. 요약지 분사무소 등록관청, 그리고 분사무소 신고필증 교부했을 때 지체 없이 이전 전이나 후 쪽에다가 모두 이렇게 알렸었던 거 기억을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시도지사한테, 다른 시도지사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소했을 때 국장한테 먼저 보고하고 나서 동네방네 모두 이렇게 떠들어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시험 시행기관 장이 바로 이제 컨닝하신 분한테 5년간 시험을 아예 여기는 응시를 제한시키고요. 그 다음 이제 시험의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 거의 내본 적 없다는 출제원들 5년 동안 유촉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렸었던 거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여긴 꾸물거리지 말고, 여긴 뭐 구두나 서면이나 모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금쟁이는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오고요. 그리고 심하게는 안 내옵니다. 한번 금쟁이 보실까요? 하지 말아라. 먼저 첫 번째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 이미 내본 적이 있습니다. 1학년 일반 4개, 1번부터 4번까지 쭉 한번 묶어놓으시고요. 1학년 일반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3학년은 아니다 라고 주의를 넣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실까요? 중개사물의 뭐를? 매매를 정말 밥 먹듯이 업으로 했을 때, 매매를 뭘로 했을 때? 업으로 했을 때, 여기도 이제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매매. 매매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옆에처럼 정리 잘 됐습니다. 교환, 그리고 임대차. 이런 것들은 업으로 해도 금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냥 매매 하나만 뭘 하겠다? 매매를 하겠다. 매매 말고는 아예 없습니다. 교환 바꾸는 경우 지금 거의 없고요. 뭐 교환 바꿔도 크게 이득을 보거나 그러질 않으니까 사고 파는 게 바로 금쟁이다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모르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게 알면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우리 시험 끝나고 나면 신고하실 분입니다. 포상금 50만 원 받아. 그입니다. 개설 등록하지 않고 3학년 3반에서도 볼 거고요. 그다음에 중개업을 하는 자, 근데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 무등록 말고 알면서도, 그리고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했던 우리 개업을 얘기합니다. 알면, 정말 모르면 괜찮은데 알면,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매매 알면 그러면서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뭐를 받거나 중개를 의뢰받거나, 근데 꼭 주의할 게 중개를 의뢰만 받으면 금쟁이지, 의뢰받아서 거래를 했을 때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거래 안 해도 의뢰만 받으면 금쟁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의뢰받고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막 뭐 주고받고 협조했을 때 여기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무등록 인사하면은 아주 쌩까시라고 했습니다. 아는 채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걔하고 친해지면 교도소 갈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는 겁니다. 모르면 괜찮을 건데 알고도 어떻게 모르고도 하겠어요, 입니다. 뻔히 다 알지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몰랐는데 그러면 이제 거짓말 탐지기까지 아주 동원할 겁니다. 교도소 확보낼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례, 그리고 증명. 하여튼 어떤 명목이 됐건 간에, 그리고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라도 중개보수는 실비를 뭐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초과해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좀 부도 처리가 아주 그냥 우리한테 너무 심하다고 했습니다. 초과해서 받은 수표가 다음날 가보니까 부도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금쟁이다. 그죠? 그것도 금쟁이다. 그리고 반환해도 돌려줘도 금쟁이에 딱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받지 말어. 이게 바로 이제 금쟁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무슨 이유가 됐건 절대 받지 말아라. 초과보수. 법에 정해진 것만 받아라.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계산 문제는 반드시 하나가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가장 많을 겁니다. 오히려 네 번째가 거짓말해갖고 속였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을 겁니다. 당연히 중개사물의 거래사항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네, 웬만한 거 다 거래사항 중요사항이 됩니다. 소재 면적이 됐건, 용도적이 됐건, 저거 개발 안 되는 땅인데도 개발된다.
아니면 지하철 들어설 일도 없는데 들어선다. 이런 소리 하게 되면 판단 걸쳤다고 이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사지도 않았어 그입니다. 네가 좋다고 하니까 내가 샀다고 그입니다. 거기서 이제 관에서 이제 거짓된 언행 그밖에 방법으로 중개의뢰는 뭐를 걸쳐놨다고요? 판단을 걸쳐놨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매매업할 때 매매. 그 다음 두 번째 저 끝에 있네요. 꼭 중간쯤에 나옵니다. 알면 매매 알면 그입니다. 초과하고 판단 뒤에 나와 초과하여 금품 거기 초과도 한번 꼭 동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판단 두 번째 앞쪽에 있네요. 중개의뢰는 판단을 그르쳐놨을 때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데 매매 알면 초과 판단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뭐 작년도 시험 문제가 저기 이제 1번에 중개대상물인데 건축 자재의 매매를 오브로 했을 때 그거 금쟁인가요? 아니죠, 그입니다. 뭔 건축 자재 건물 그랬으면 뭐 몰라. 근데 건축 자재의 매매를 오브로 했을 때 금쟁이 아닌 거 찾아봐라. 그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이제 문제집 사면은 그때 이제 나올 거예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5번부터 볼게요. 5번부터 이제 6번, 7번 요 세 개가 바로 3학년. 딱 세 개가 3학년 3반감입니다. 아주 이제 큰일 나겠네. 중학교 졸업을 해야 되겠네. 입니다. 저거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치원 졸업만 하면 되는데 딱 1학년이면 되는데 여기는 아주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3학년 주셔야 됩니다. 자, 5번째 볼까요? 관계법령에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돼. 부동산의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뭐를요? 증서. 중요한 문장 증서입니다. 증서 등의 매매나 교환 등을 뭐 했을 때 중개했을 때 그러니까 증서는 중개만 해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안 샀는데 중개만 해도 투기를 조장한다고 몇 학년이라고요? 3학년 3반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장을 안 바꿉니다. 증서 중개 그리고 그 증서의 뭐를 매매를 오브로 했을 때 통장을 막 사거나 팔고 했을 때 아니면 통장을 막 중개가 되도록 거래를 했을 때 에도 얼마다 3학년 증서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을까요? 증서는 한참 중간 정도 뒤쪽에 나올 거예요. 꼭 지금 위치를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증서 뭐 형벌도 맨날 물어볼 때 다음 중에서 1학년 아니고 찾아봐 이런 증서 물론 직접거래 쌍방대리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6번째 여기 한 문제감을 반드시 이상하게 작년도에만 안 들어갔습니다. 매년 나와요. 뭐 안 들어갔으면 올해는 나올 거예요.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6번째 중개의뢰인과 무슨 거래? 직접 거래. 판다고 하니까 내가 살게 네 거 내가 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비싸게 사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다고 하니까 내 거 사봐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 거 싸게 팔았습니다. 그래도 금쟁이 아주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고 뭐하건 하다 하늘 두 쪽 놔도 직접 거래는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내 거 팔고 싶으면 옆을 통해서 다른 기업을 통해서 팔면 된다는 겁니다. 팔리도 아무 소리 안 하고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 거래하거나 그리고 거래 당사자 누구를 쌍방을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은 모두 대리했을 때 쌍방을 다 대리했을 때 그렇게 쌍방 대리하게 되면 나중에 매도 매수인 중에서 한 사람하고 짜서 뭐 짜건 안 짜건 짜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쌍방 대리도 금지 행위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7번째 42페이지 마지막에 7번째 박스 요놈도 시험 문제 출제 2순위로 많이 나옵니다. 6번째가 출제 1순위로 가장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출제원들이 봤을 때도 6번째 저거 제일 중요해 라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7번째 탈세 등 뭐 작년도에도 이 문장 나왔었고요.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갑이 건물을 건축을 했는데 그 등기를 안 하고 병정한테 막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중에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개업이계입니다. 그러면 갑은 세금 안 내고 을도 세금 안 내고 그럼 국가는 돈 못 받으면 뚜껑 열리고 거입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국가도 세금을 받아야 도로라도 만들지 지들 월급이라도 타가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탈세 조장하면 3학년 3반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또 옆에 볼까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그럼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갑이 지금 등기했는데 을 그리고 병 등기 안 하고 갑에서 정으로 쏙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세금 안 낸 사람 누구요? 그입니다. 그 누가 지금 중개하니? 개업이 그입니다.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인하. 그다음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이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이제 공법 배우실 겁니다. 투기 관료지구 전매 안 돼.
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어거지를 지금 막 중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 처분 나면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투기를 부동산 투기를 조장을 했을 때 얘는 투기 조장했을 때 얼마? 3학년 3반. 근데 꼭 시험 문제가 투기를 조장했는데 전매 차익이 없다. 전매 차익이 없어도 금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것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른 문장 거의 안 내옵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다른 개업 공인주사를 통해서 거래했는데도 금쟁이다. 다른 개업.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대리했을 때, 매수인만 대리했을 때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문장 외에는 거의 낼만한 문장 거의 빤히 보입니다. 하여튼 6번째 다른 개업. 그리고 일방 대리는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쌍방이 문제고 직접 거래가 문제고, 그리고 전매 차익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손해를 봐도 탈세나 투기 조장은 금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런 게 바로 이제 한 문제감으로 간단하게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의 예상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위반시 제재 보실까요? 근데 금방 보셨네요. 1번부터 2번, 3번, 4번. 매매 알며 초과한다. 여기 이제 얼마였고요? 1학년 일반요소입니다. 매매 알면 초과한다. 이런 거 꼭 한번 또 써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증서를.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입니다. 직접 쌍방. 직접 쌍방한테 하면 7번째 투기. 투기하면 3학년 3반. 요 정도 이제 제재를 얻어만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 최근에 냈었다.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매수 신청 대리에서도 요거는 시험 문제 가면 자주 내니까요. 금쟁이. 매수 신청 대리도 하지 말아라. 조금 이제 위에 있는 그 박스에 있는 8번째, 요거보다는 좀 덜 내지만 매수 신청 대리도 약간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는 한두 번은 내봤었다. 거의 잘 안 내긴 해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박스 보시까 이중으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갑한테 을한테 막 의뢰받아가지고 이중으로 매수 신청대를 막 한다는 겁니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위임을 한쪽에서만 받으라는 겁니다. 여기다 저기다가 분명히 한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중으로 매수 신청인 대리인 등록을 해서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중 신청하지 말아라.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장이 약간 어려울 겁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된 사건이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 매수 신청을 하는 것.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대리를 하겠다고 가가지고 자기 이름을 딱 써내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오더니 어째 내가 사고 싶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매수 신청 대리인 된 사건에서 본인이 매수 신청인으로 본인 신청인으로 지금 써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안 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거.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럽니다. 한 부동산인데 2명 이상이 되는 대리인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념해라. 그럽니다. 양다리 거치지 말고. 그리고 정말 나머지는 이제 아주 편합니다. 명의 대여해서는 안 되고 등록증 대여해서도 안 되고 우리 자격증하고 똑같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업공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막 입찰 경매장에 가서 막 소란 피우거나 그러면 쫓겨나요. 경매 입찰 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막 법원에 가갖고 막 소란 피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 거기도 막 경고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 그냥 경찰 불러서 쫓아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사건 가족 확인 설명서에 허위 기재로 5년씩 보존한 장부들 허위로 기재하거나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당연히 누락하는 거 빠뜨리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금지 행위. 1번, 2번, 3번 정도가 조금 자주 나오고요. 나머지는 거의 안 나와. 아주 그냥 표가 나서 그입니다. 그 밖에 법령에 따라서 금지하는 행위. 이 정도. 그냥 금지 행위. 첫 번째 있는 그 박스 그 정도만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한 문제는 맞출 수 있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기본 윤리. 정말 요거는 그냥 아예 제목만. 채통 지켜라 라고 했었던 품위 유지. 우리 법에 꼭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보고 채통 지켜라. 품위 유지. 근데 여기 품위 유지는 소속하고 개업이지 다른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만. 여기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중개 보존 정말 땅바닥에 굴러다녀도 괜찮다고 있습니다. 하여튼 품위 유지. 우리 개업하고 소속만. 요 사람만 정말 여기는 괜찮고요. 저기 그냥 술 먹고 그냥 저기 그냥 들어 누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안 되게입니다. 품위 유지. 오다가다 사무소에 저분이 사장님이란 거 뻔히 알아. 소속이란 거 알아. 제발 좀 자격증 있는 사람은 채통 좀 지켜게입니다. 안 그러면 업무정지 때릴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민법만 신의성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신의성실 있고요. 그러니까 공정중개까지 여기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제 꼭 내보면은 다음 중에서 명문 규정 있는 것은 했을 때 품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관 주의무도, 여기 이제 선량 관자 주의무는 없지만 신의성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중개 요 2번에 있는 것까지는 있어요. 근데 꼭 세 번째는 있을 것 같아요. 요 놈은 없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근데 여기는 판례에서는 더 지키라고 판례에서는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이제 네 번째, 요 비밀 준수는 가끔씩 한 2, 3년마다는 꼭 시험 문제를 거의 내고 있으니까 비밀 준수. 최근에 또 안 낸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아마 올해는 조금 눈여보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 없는데 동네방네 떠들어대면은 여기는 교도소를 갈 수가 있답니다. 비밀을 지키십시오. 뭐는 그렇게 사무소에 비밀 많다고 동네방네 떠들으면 안 된대요. 그것도 무덤 갈 때까지 비밀을 털어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 보낼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업하고 소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채통유지 1번부터 3번까지는 여기는 우리 개업하고 소속밖에 없는데 여기서만큼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다 지켜. 중개보호전, 임원사원 모두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중개보호전이 또 동네방네 떠들어대면 또 입이 근질근질하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개업공인사 등이라고 했잖아요. 2번. 그리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예외는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비밀을 지켜야 된다. 그건 아니었었다. 뭐 설명도 들었구만요. 자살 문제 같은 것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 안 하면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알아볼까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러니까 여기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입니다. 비밀을 누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시험 문제 아주 간단하게 냈습니다. 그러면 개업이 나중에 폐업을 하거나 소속이 직을 떠나면 안 지켜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아주 엉뚱하게 냈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떠난 후에도 또한 갔대요. 그러면 비밀을 계속 지켜라. 누설을 안 된다. 요 소리입니다. 개업 공인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뭐 한다고요? 또한 갔다. 요 또한 갔다가 이제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누설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떠난 후에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갈 때까지 비밀을 지켜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위반시 제재 보실까요? 몇 학년? 그나마 3학년 아니고 1학년. 나중에 뭐 유사사무소 정비할 때 요것도 자세히 이제 또 써볼 건데 여기도 1년이나 여기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요 반의사 불벌죄가 요 비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가장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것 반대의사 표명하면 벌을 못하는 죄가 뭐니? 비밀밖에 없습니다. 그거 딱 한 문제가 가장 마지막에 최근에 나온 문제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세 번째 그 반의사 불자가 반대 의사를 아마 매도매수니 그러기 어려운데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때 처벌하지 말아달라 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면은 국가도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없다가 바로 반의사 불벌죄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좀 풀어갖고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은 국가도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도 매도매수인도 처벌하고 싶지 않은데 왜 국가가 어기고 처벌을 하냐고 그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이제 처벌할 수 없다. 여기 바로 반의사 불벌죄. 비밀 말고는 다른 죄는 정말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도 국가는 처벌한다는 겁니다. 여기만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매수인한테 싹싹 빌어라. 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거리계약서 작성 보시고 이제 거리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요 고무조교 한번 써봐야 되고요. 아마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요 거리계약서 기재사항 반드시 자세히 시험 문제 꼭 나올 겁니다. 한 문제 무조건 나오니까 10번째 거리계약서 이제 요 내용제 정리는 다음 주 하게 될 건데 10번째 여기도 거리계약서 작성 별표 3개를 꼭 반드시 해놓으시고요. 여기도 한 문제가 매년 꼭 나오고 있습니다. 44페이지에 거래계약서. 먼저 첫 번째 그냥 1번은 그냥 거래계약이 성립 요건 이런 것들 이제 요건이 아니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서식은 요 계약서가 있어서 없어서 그거 관련 없습니다. 그냥 계약이 성립했던 것을 입증 증거로 그냥 낙성계약이니까 계약합시다. 그걸로 성립하는 거지 서식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도 매수인들이 나중에 계약서 안 썼다고 막 계약금 돌려달래. 아니면 그냥 돌려준대.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합의로서 이미 계약은 유효하고요. 따블로 물어주거나 계약금 몰수당하면서 파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쓰고 안 쓰고는 완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합니다.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다. 지문 나오게 되면 이런 거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서식이 없으니까 누가요? 괜히 또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에 뭐 시도지사, 등록관청, 협회도 또 내봤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한 번에 다 미쳐야 되니까 누가 등장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우리 개업 공인주사 작성하는 계약서에 관해서 그리고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없으니까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권장, 하회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국장하고 할 수 있다는 꼭 한번 밑줄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문장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또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이런 데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거기는 다 있어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래계약서는 매도 매수를 줄 서식이니까요. 국가가 만들어서 이걸 써라. 그 민법에 계약자유 원칙을 파기를 시킨다는 겁니다. 계약은 자유롭다고 했는데 왜 국가가 서식을 만들어서 계약서를 강제적으로 쓰라고 하는데요. 그입니다. 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장이 만들어서 이런 서식을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안 써도 괜찮고 우리 보고 쓰라는 거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법정 서식이 있다. X.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작년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2번. 거래계약서에다는 서명 또는 날인이래요. 서명 및 날인이래요. 서명 및. 나만 이제 확인 설명서로 옮겨갈 거예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내봤고 확인 설명 여기는 거래계약서 작년도 문제였을 겁니다. 야, 요즘 아주 맞들렸는지 서명 및인지 서명 또는인지 요걸 자꾸 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서명 및 날인입니다. 이름 쓰고 도장꽝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바로 업무정지 당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옆에 보실까요? 거래계약서 작성도 우리 개업 공인주사 그리고 법인은 또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자, 법인의 그냥 대표자 거기는 주된 사무소 그리고 여긴 또 누구라고요?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근데 꼭 분사무소에다가 대표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분사무소는 누구라고요? 책임자. 오히려 더 중요한 문장은 책임자가 더 중요합니다. 책임자지 분사무소를 대표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따로 있어. 그리고 업무를 그냥 소속이 있으면 그게 아닙니다. 업무를 수행했던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 공인주사가 있으면 서명 뭐 하라고 서명 및 날인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우리 개업은 업무정지를 얻어맞고 소속은 자격정지를 얻어맞습니다. 정지 먹고 쫓겨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정말 안 쓸 수 없다는 실무감은 꼭 거기도 써야 된다는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입니다. 거짓으로 금액을 기재를 했을 때 하여튼 문방구에서 서식 하나 사다가 하여튼 사무소에서 써도 괜찮긴 합니다. 하여튼 시험용에서는 절대 쓰지 말아라. 등록주소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거래계약서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매년 시험 문제가 몇 년? 5년. 여기다 이제 3년 그럴 겁니다. 몇 년 동안 보존한다? 5년. 그리고 서식 5년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3년 생각을 하셔갖고 3년 그러면 안 됩니다.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맞는데 얘는 돈 있으니까 오랫동안 보존해라. 몇 년? 5년. 세금 시효 때문에 5년입니다. 세금의 시효가 5년 갑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보존해라. 매년 시험 문제 갑니다. 기억을 하십니다. 작년도 역시 언급했었습니다. 하나는 맞게 나왔고 하나는 틀리게 나왔고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거래신고. 거래신고 의무 우리 개업공사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매매 말고 다른 쪽은 아니고 저기 부동산 거래신고에서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 그리고 옆에 이제 당모가지 기대가 나왔네요. 자, 여기는 검인용 계약서예요. 근데 저기 뭐 중이 좋아한다 그러면 듣는 중이 안 좋을 건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이제 검인용 계약서 딱 6개입니다. 자, 먼저 이것도 자꾸 나옵니다. 오히려 등기법에서 자꾸 나옵니다. 자, 먼저 당사자, 좀 막연하게 당, 그리고 목적 부동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약 연원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금계입니다. 앞글자만 따보니까 당목계대, 당모가지하고 계대가리 이렇게 앞글자 딴다고 있습니다.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누가 좋아한다고요? 개업이 좋아한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건 이제 중이 좋아한다. 옛날에도 이제 중. 공인중개사들 중을 짰습니다. 중이 좋아한다. 중이 안 좋아할 건데 여기는 하여튼 우리 개업이 좋아한다. 라고 해서 조건하고 계약.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6개. 검은용 계약서에 기재할 것이 아닌 것은 왜냐하면 검은용 계약서 검은을 못 받습니다.
이 6개가 없으면, 자, 그러니까 이제 고민용 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거, 뭐게, 무슨 공법 얘기 나오고, 세금이 나오고, 중개보수가 나오고, 그러면 안 돼. 라고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당모가지 개대가리는 중이 좋아한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이제 거래계약서 이제 요건 뭐 시험 문제가 요건 반드시 시험 문제가 꼭 나오니까요. 한번 44페이지 꼭 4개, 9개. 그 9개는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44페이지 이제 거래계약서. 요거 매년 시험 문제감이고요. 자, 거래계약서인데, 자, 거래계약서에 9개. 자, 거래계약서는 정말 서식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서식이 없다 보니까, 요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재사항, 요 기재사항 9개, 요 기재사항 9개는 꼭 시험 문제가 정말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건 정말 매년 아예 아마 어느 정도 되면은 통으로 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박스에다가 한 4개 주고, 다음 중에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또는 인 것 모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확인 설명하고 꼭 다릅니다. 확인 설명. 수도권 토백과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자, 거래계약서니까 첫 번째 거부터 거물 조교가 이렇게 거물. 자, 거물 조교가 자, 앞글자 좀 따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물 조교가 인권. 자, 인권 거래계약을 좀 말이 안 되겠네. 인권 거래 그리고 계약을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앞글자를 좀 따놓으시면 거기도 약간 좀 편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조교가 인권거래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앞글자 따놓으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가 거래 당사자, 우리 매도 매수인. 자, 내용은 안 물어봅니다. 거래 당사자의 무슨 사항? 인적사항. 또 우리 시험 문제가 또 개업 공인주사 인적사항 그러면 안 됩니다. 거리 누가 있는데 매도 매수인지 왜 또 개업이래? 말이 안 됩니다. 개업 공사 말고 매도 매수는 인적사항. 매도 매수의 성명, 내용을 안 물어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생년월일, 지금 이제 주민번호 아예, 그죠? 13자리 말고 생년월일,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요게 있어야 되겠죠. 누가 계약할 건지. 요거 이제 요대로 부동산 거래신고도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물건에 자, 물건에 이제 여기 이제 물건의 표시도, 자, 물건에 표시도 해줘야 됩니다. 소재 면적입니다. 자, 거래된 물건의 소재, 그리고 여기는 면적, 소재 면적도, 뭐, 지목 같은 거, 건물의 구조 같은 거, 이런 거 당연히 표시해야 할 겁니다. 거래계약서에 거래된 물건이 어떤 건지 표시를 당연히 줘야 할 거고, 누가 계약했는데, 어떤 물건 주고받았는데, 이런 조건이나 기한은 아까 당모가지 기대가 조할 때도 나왔을 겁니다. 이 조건 기한, 조건이나 기한은 좀 어디가 다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도 나와. 그 다음에 공민용 계약서에도 마지막에 조화한다. 거기서도 나옵니다. 여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나 기한은 있을 때 쓰라는 거지, 없으면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적인 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있을 때만. 아예 조건이나 기한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아주 깔끔하게 무슨 단서 하나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는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은 아니었습니다. 교불자입니다. 요 교불자가 이제 작성일자가 뭐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 주려고 오늘 작성했다. 그리고 항상 먼저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는 먼저 작성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죠? 당일치기 하면 이제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손님 오면 지금 2시간째 기다리고 손 떨고 있고 막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땀 뻘뻘 흘리고 다니시면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모양 빠지게 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확인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항상 작성을 먼저 하니까 줄날짜 이거 잘못 써놓으면 나중에 업무정지 얻어맞습니다.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는 같이 주니까 확인설명서 무슨 날짜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요 교부일자지. 여기다가 작성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성일자, 그거 하나 때문에 사무소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작성일자 말고 교부일자, 조교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언제 넘겨줄 건데 인도일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연월리, 그러니까 연월리 많이 들어갑니다. 계약 체결한 연월리, 그리고 교부한 연월리, 그리고 언제 줄래? 보통 잔금 칠 때, 인도일시는 잔금하고 이렇게 잔금과 이렇게 뭐 하고요? 동시행. 그러니까 우리 입법에서도 동시행 문제가 뭐 담보 책임보다 조금 덜 중요하지만 동시행의 항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반드시 꼭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계약에서는 알아야 돼. 주셔야 됩니다. 잔금 뭐죠? 물건 못 넘겨. 됩니다. 물건 안 넘겨? 잔금 안 줄 거요. 이런 식으로 서로 좀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물건이 넘어가니까 잔금이 안 와. 잔금 넘어가니까 물건이 안 와. 이중매매에 그럼 어떡할 거예요? 입니다. 문제가 아주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버팁시다. 입니다. 등기소리 안 줘? 잔금 못 줘. 이런 식으로 서로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고 올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권리.
권리 이제 여기는 권리 관계인지 이전인지 주하셔야 됩니다. 권리 뭐라고요? 권리 이전. 어떤 권리가 넘어가는지 권리 이전의 내용. 근데 권리 이전의 내용은 거래 신고에 나온다, 안 나온다 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거래 신고에 안 나오고요. 거래 신고 안 나오고, 그리고 확인 설명하고 다릅니다. 확인 설명에는 권리 관계. 요거 자꾸 유사하게 시험 문제 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확인 설명에서는 이제 요 확인 설명에서는 권리 관계. 요거는 권리 관계니까요. 요것도 아주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요건 권리 관계. 지금 현재 권리가 있는 관계. 여기는 넘어가는 거. 어떤 권리 넘어가니? 소유권이니, 지상권이니, 저당권이니, 요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거래, 예정 금액인가, 거래 금액이죠. 여기는 거래 금액, 그리고 계약 금액, 그리고 계약금 지급일자 등, 요 계약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언제 줄 건데, 돈 얼마 줄 거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언제 줄 거고, 언제 줄 건지, 얼마 줄 건지, 지급에 관한 사항. 요 지급에 관한 사항도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긴 예정안이다. 그 다음 이제 계약일입니다. 10% 받은 날, 그리고 돈 모두 받은 날, 뭐 거래금액 이런 것들 모두 다 여기다 기재해야 됩니다. 계약 체계를. 그리고 요 계약일도 얘도 부동산 거래 신고도 나오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어디든지 신고에도 나옵니다. 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금방 보셔도 거민용 계약서도 나옵니다. 신고에도 나오고, 거민 받을 때 거민용 계약서 여기도 꼭 나오게 됩니다. 이놈의 조건하고 그 다음에 계약일, 여기는 아주 약방의 감초입니다. 어디 갔는지 항상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약정 내용, 이 약정 내용들은 이제 특약상 비슷할 건데, 약정 내용 여기도 있을 때 있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안 써도 괜찮고 해서 이제 약정 내용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래계약서 이제 기재하지 않는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먼저 첫 번째 공법상 이용제한입니다. 공법상 무슨 제한? 이용제한.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그리고 거래규제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확인 설명에서 뭐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왔어요. 이런 것들 기재할 이유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수도 등의 상태. 우리 거래계약서다 수돗물이 참 풍부한 집입니다. 수도 등의 상태나 또는 벽면 등의 상태나 이런 거 있다 없다 하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래 금액입니다. 다 끝났으니까 여기 거래 예정 금액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끝났는데 무슨 예정이야? 거래 예정 금액,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 이런 것들 다 모두 다 거래 예정 금액이었습니다. 아니여기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세금은 왜또 세금은 이미 다 했구만. 우리 수도권 토벽에서 아까 보셨던 확인 설명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 이 취득 관련된 조세도 거래계약서 기재한다 안 한다. 그리고 중개보수도 기재 안 한다입니다. 중개보수 확인 설명서에서 다 썼는데, 같은 돈이라도 세금 말고 중개보수 말고 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말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다 돈하고 관련된데 거래 금액만 기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돈처럼 보이지만 이런 건 절대 아니요 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토벽에 있었던 확인 설명하고 꼭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완전 달라. 그리고 확인 설명에서 했던 것들은, 확인 설명에서 썼던 것은 또 거래계약서에 또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한 문제가 꼭 반드시 나오니까요. 한번 정비를 꼭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한번 그 박스에 있는 거 9개. 요 9개는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오니까요. 여기다 별표는 3개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마 올 정도 되면은 한 문제가 통으로 나올 거예요.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누가 계약을 했나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성명, 그리고 주소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재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라도 빠지면 업무정지야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물건인지 소재 면적, 물건의 표시. 그 다음 세 번째는 계약일, 그러니까 딱 가다가 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저거 시험장에 가면 요거 잘 생각 안 나겠네. 그런 게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얼마로. 자, 네 번째, 뭐 거래 금액 엄청 중요하겠죠. 거래 금액이나 계약 금액. 그리고 그거 언제 줄 거예요? 지급에 관한 사항들. 돈 얼마 줄 거니? 이런 것들입니다. 뭐 거래계약서에 돈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당연하겠죠. 게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줄 거야? 인도 일시계입니다. 그리고 권리 이전의 내용. 자, 권리 그냥 이전 내용이지, 그거 빼도 되고요. 그냥 우리 법률에도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다음에 7번째 조건. 그리고 기한 있으면 조건이나 기한. 그러니까 1차에서도 조건 기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성취가 불안정한 조건. 언제까지라는 기한 주셔야 됩니다.
아마 확인 설명서 뭐라고요? 작성일자 말고 교부일자, 거기다 작성일자라고 시험 문제 내려고 많지도 합니다. 무슨 날짜? 교부 줄 날짜입니다. 다음 주에 줄 거예요. 그럼 다음 주 날짜를 써야지. 오늘 작성일자 써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업무 정지도 맞는다. 그 다음에 9번째 약정 내용. 혹시 약정 내용 있니? 이런 것들입니다. 이 약정 내용이 바로 기재사항에 들어가.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확인 설명, 이제 뭐 더 중요한 게 이제 확인 설명이니까 한번 내용들을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 설명, 뭐, 우리 실무가 됐건 뭐가 됐건 우리 법령에서는 제일 중요해. 라고 확인 설명, 여긴 별표 3개. 뭐 무조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실무감은 확인 설명서. 이제 통으로 그냥 한 3개 정도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확인 설명인데요. 도대체 뭐를 확인하라고요? 소재, 면적, 권리관계, 그리고 공법관계 확인 다 해라. 그리고 설명해라. 그럼 누구한테 설명할까요? 뭐를 확인을 할까요?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감으로 나옵니다.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어떻게. 뭐 시험 문제에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목대로 볼까요? 중개 의뢰를 받으면 다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뢰 받으면 완성되기 전에 먼저 설명하세요. 먼저 첫 번째 볼까요? 권리를 두고요. 취득을 하고자 하는 쪽에다가 의뢰 받았을 때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 완성되기 전에, 그리고 취득 쪽에다 맨날 여기다 쌍방 아니면 당사자, 그리고 이전은 더 있습니다. 모르는 쪽에다 설명을 해야지 무슨 여기는 이전 쪽에다 설명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뭐 어떤 물건이라고 세종시 나성동 어디인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 좀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인에게 그냥 하시면 안 되고 근거 자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소재 면적은 대장, 그리고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주면서 갚고 울고 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수 네가 다 떠안는다. 물건이니까 조실입니다. 대출을 네가 갚아야 된다. 그럼 이제 잔금에서 당연히 빼야 되겠죠. 조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건데, 먼저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자, 기억 볼까요? 서면으로. 이제 이게 이제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근데 여긴 누구한테 준다고요? 완전 다르죠. 자, 위쪽은 설명은 취득 쪽만인데, 이전 쪽에다가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 내 돈 보고 당신 먹으는 소재지. 이러면 말이 되건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너한테 설명할게. 오히려 우리가 매도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매도인한테 물건은 물어봐야 될 사람 우리고요. 야, 설명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서식만큼은 확인 설명서 쌍방. 그러니까 여기가 쌍방이 나오는 거지. 설명에다가 쌍방 그러면 안 돼.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또 확인 설명서에다가 서명 또는 그럴 것 같다. 우리 개업공사 확인 설명서에다 어떻게 한다고요? 서명 및. 거기도 서명 및, 그 및만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또는 X. 작년도 시험 문제는 거래계약서에서 나왔습니다. 서명 또는 날이 말고 서명 및. 이름 쓰고 도장 꽝입니다. 아주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확인 설명 문제 나오면 저것도 바꿨는지 한번 볼 거예요. 주연시 됩니다. 그러면 45페이지 보실까요? 또 이제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거기다 대표자 그러면 안 됩니다. 분사무소 항상 누가 있다고요? 책임자. 그리고 업무를 수행했던 누가 있으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뭐 하라고요? 서명 및 날이. 여기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이제 맞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함께 서명 및 날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3년. 5년 아닙니다. 3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자료를 요구합니까? 안에 있으니까. 상태나 환경 조건은 조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료 주세요. 그럼 누구한테 주세요? 이전 쪽에다가 주세요. 매도는 자기 집이니까 잘할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인 보고 달라고 말이 안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을 위해서, 그리고 필요했을 때 반드시 그래서 이제 요구하여야 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여기도 상당히 많이 내봤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물의 이제 매도, 그리고 임대, 매수, 임차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달라고? 매도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는 거 껄끄러우니까. 그리고 중개사물의 뭐요? 상태나 환경 조건을 자료 요구를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다. 여기 누구, 그리고 요구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맞다는 겁니다.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여기도 상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다 옆에다가 하여야 한다 X. 아마 5 정도 되면은 꼭 나올 만한 시기가 됐어요. 너무 오랫동안 안 됐어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자료 요구했는데 안 주대요. 불응했을 때.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규정에 의한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 이렇게 불응하니까 그렇습니다. 불응.
하면은 그 사실을 누구한테요? 이제 설명할 때는 또 임자가 달라야 됩니다. 누구? 매수. 그리고 임차. 나중에 이제 자기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저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요구도 응하지 않는 거니까요. 나중에 물건 받자마자 매도인의 담보책이 빨리 묶이게 됩니다. 자, 뭐 하라고요? 설명을 하고. 요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가 맞습니다. 하고. 저기까지 심하게는 안 해봤는데 확인 설명서에 뭐 하라고요?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면 기재는 어떻게 합니까? 자료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함.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여기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응하게 되면 기재할 것도 아예 없다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5번에 이제 자료 요구, 여기서 이제 신분증 요구인데, 5번, 여기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신설이 됐는데, 요거는 아직도 한 번도 내본 적은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개업공인사가 이제 중개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했을 때, 여기도 꼭 필요했을 때지 필요하지 않으면은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뭐, 증표를 제시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요구할 수 있다. 여기도 할 수 있다에다가 박스 좀 자료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료 요구도 할 수 있다. 신분증 요구도 할 수 있다. 알면은 굳이 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수도권 토벽하고 정말 좀 다른데요. 먼저 확인 설명사항에서 소재나 그리고 지목이나 면적 등 가장 기본이 된다는 기본적인 사항. 요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 수도권 할 때 권이 바로 여기고 그입니다. 그리고 거래의 예정 금액, 거취할 때가 바로 이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정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오자마자 설명부터 하니까 예정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3억 정도로 거래가 돼요. 이 정도로 예정 금액입니다. 옆집도 2억이면 그 옆집도 2억 정도 가요. 라고 예정 금액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정 금액. 그리고 중개보수나 실배 금액이나 그 산출력 금액만 그러면 안 됩니다. 산출력도 설명은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자꾸 안 나온다는 요거 네 번째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규제나 이용제나 이미 설명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래계약서에다가 왜 또 거기다 기재를 하겠냐고 그입니다. 이미 설명했고 확인 설명서에 썼으니까 안 써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할 때 수 여기 있네요. 수도, 전기, 가스 등의 뭐 상태. 요는 뭐 한다? 자료 요구. 지금 5번, 6번, 7번 딱 요 세 개 묶어놓고 뭐 한다고요?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 저 자료 요구도 한 문제가 통으로 나올 때가 많이 썼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벽면 그리고 도배 상태 정말 다 안 했잖아요. 지금 남의 집에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껄끄러우니까 자료 달라고 입니다. 당신 집이니까 금방 알잖아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일조 그리고 소음, 진동 등에서 환경 조건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남의 집에 가고 일조랑 파악한다고 하루 내내 앉아있고 아주 쫓겨나겠지 아주 집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환경 조건 안에 들어가서 조사할 것들입니다. 5번, 6번, 7번 요 세 개가 바로 자료 요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자료 요구할 거 찾아보세요 라고 분명히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8번째 도로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이거 요구하지 말고 밖에 있구만.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에서 입지 조건 게임입니다. 여기 이제 수도권 할 때 도가 여기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가장 쉬운 문제 많이 냅니다. 권리를 모함에 따라서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될 조세 종류나 그리고 세율 여기는 세액이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요? 세율. 우리 기출문제 아직 안 나왔는데 세액 요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세금 금액 물론 세법에서도 금액 한번 계산해봐라. 자, 그러지만 여기는 우리는 금액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세율. 뭐 농지 3%다, 상가 4%다, 주택은 1%부터 이제 금액으로 따져서 3%까지 있다. 이렇게 세율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볼 건데 전속중개계약은 거의 비슷해요.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소재 면적 문장만 다르지 같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그리고 입지 여건 그리고 환경 조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권리관계 아까 이제 거리가스는 권리 이전인데 여기 뭐라 권리관계 지금 현재 있는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나 거래계주도 공개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거래 여기도 무슨 금액? 거래 예정 가격. 그러니까 확인 설명이나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는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 무슨 가격? 예정 가격.
그리고 정말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확인 설명에는 안 나오는데, 근데 또 서식에는 나옵니다. 전속중개계약에는 공개한다. 자, 대신에 임대차는 세금 낼 게 아니니까 공개할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는 아예 의미가 없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뒤에서 이제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요. 자, 거기 이제, 먼저 매수 신청 대리는 특히 이제 경제적인 가치. 요건 이제 문장으로 나왔었고, 디귿번. 경매는 싸게 사니까 경제적인 가치.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번. 여기도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때 여기는 부담. 아까 세금이었는데 부담해야 될 권리. 뭐 인수안에 소멸안에 이런 것들입니다. 인수할 권리들, 뭐 유치권, 법정주상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은 인수해.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것들은 인수해. 이런 게 바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디귿번도 시험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1번은 약간 중요한 거는 맞는 것 같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첫 번째 아까 이제 매수 신청 대리, 요 매수 신청 대리는 이제 여기도 근거 설명 제시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저거 설명은 거의 잘 안 냈었고, 그 다음 이제 2번, 동그라미 2번 보실까요? 자, 거래계약서. 여기 이제 확인 설명서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도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 사건 카드 딱 2개, 5년. 여기도 거의 내보진 않는데 동그라미 2번에서 매수 신청 대리가 좀 섞였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하고 사건 카드는 몇 년이라고요? 여기는 5년. 중개사물은 몇 년이고 3년이고.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는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고 사건 카드고 몇 년이라고요? 5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 박스에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래계약서.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5년. 거기 세 번째 박스에서 5년. 보존기간 맨날 시험 문제 나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 몇 년이라고요? 3년. 그 다음에 전속중개약서 몇 년이다? 3년. 그리고 이제 금방 보셨던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는 거기는 5년. 하여튼 저기 경매 쪽은 좀 길어.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속중개계약서 우리 아마 OX 문제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거기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전적으로 한 기업한테 속한다. 여기는 중개계약서다 보니까 우리 개업만 써야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거기 헷갈리실 것 같으면 전속중개계약서 가로 정도 해놓고 소속 X. 소속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뭐 소속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X 주의하셔야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도 소속은 안 해. 개업만 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서명 및 날인 줄 알까요? 그리고 먼저 첫 번째 전속중개계약서를 먼저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서 서명 또는 거기 꼭 또는 해라가 동그라미 칠까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서명 및 날인 해놓고 전속중개계약서 왜 틀렸니? 이것도 이미 기출문제는 나와봤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웠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및 X. 근데 옆에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 거기다가 꼭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명 및. 거기는 안 써져 있습니다. 지금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2개 똑같이 해서 서명 및 날인. 그래서 작년도 시험 문제가 거래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입니다. X.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그러니까 끝에 쓰는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입니다. 오자마자 쓰는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고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근데 오른쪽에 확인 설명서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의무니까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 앞뒤로 서식이 나란히 있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는 쪽이 그냥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옆에 이제 47페이지에서 확인 설명 그리고 확인 설명서 아주 잘 비교해 놨습니다. 먼저 중개 의뢰 받은 때 거리가 완성되기 언제까지라고요? 전까지. 아까 이제 문장이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전. 후 X라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완성된 후에는 확인 설명서입니다. 완성돼 버리면 안 되고 여기 있네요. 중개가 완성된 후 완전히 다 끝났을 때 거래계약서 작성했을 때는 확인 설명서. 오자마자 이맛박에다가는 설명.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이제 완전히 빠이빠이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때 뒤통수 하면서 이제 중개보수 집에 가. 이제 더 이상 너하고 볼 일이 없어. 이럴 때 써주는 게 바로 확인 설명서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은 누구한테만 한다고요? 무슨 쌍방, 뭐죠? 매도인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퍽이나 좋아하겠다. 한마디로 하면 옥상에 끌려갑니다. 누구라고요? 취득. 모른 쪽만. 근데 확인 설명서는 나중에 나한테 책임 물으면 맞짱 뜰 거예요. 둘이한테 맞짱 뜰 거예요. 쌍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취득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은 권리관계 등
아까 보셨던 그 9개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확인 설명서는 확인 설명서 소식이 있으니까 토지부터 저기 이제 주거용부터 저 끝에 이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4가지 서식. 그거 이제 좀 이따 이제 실무 쪽에서 또 다시 나오니까 그거 써서 주시고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3년 주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확인 설명은 우리 개업하고 소속 공인주사, 우리 소속 공인주사도 나중에 자격정지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비슷하게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업공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업무정지였다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낮아졌대요. 우리 개공옆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옆에다 업무정지 X라고 꼭 써놓으니까 이미 시험 문제는 기출문제가 나왔고 26회 때 바뀌자마자 업무정지 아닙니다. 소속은 자격정지도 맞아요. 거인하면서 소인 하면서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확인 설명서 보실까요? 둘 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정지 먹고 쫓겨납니다. 개업공사는 업무정지이고, 그리고 소속 공인주사는 확인 설명서나 거리계약서 작성, 그리고 교부 보존의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사장님 주지도 않아요. 입니다. 차 트렁크에다가 가지고 다닌다고 했구만. 주셔야 됩니다. 그게 또 잘한 일이고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도 서명 및 날인. 여기 이제 위반했을 때 자격정지, 업무정지 여기에 모두 해당됩니다. 소속이 됐건 아니면 개업공인사가 됐건 모두 해당됩니다. 거기 박스에다 다시 정리하죠. 거리가서 몇 년이라고요? 5년. 그리고 서식 있다 없다? 없다. 여러 가지로 정리 잘 돼 있고요. 확인 설명서 3년. 그 다음에 보증관계 증서 서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존 의무 자체는 아예 없는데, 그리고 벽에다 이제 보증 관련 서류 같은 것은 게시를 또 해야 되고요.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이다? 3년이다. 당연히 소식이 있고 계십니다. 오자마자 쓰는 계약서. 그리고 두 사람에게 줄 바로 서식계입니다. 매도 매수인 둘 다가 하나, 매도인 하나, 그 다음에 우리 개업 하나.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는 나가자마자 쓰레기통에다가 꼬린시켜도 괜찮다. 거긴 서식 없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정말 영수증이 없고요. 근데 저기 매수신청 대리는 영수증이 있고, 아직 시험 문제 안 내봤는데 거긴 또 보존에 또 의무는 없습니다. 그건 조금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박스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비교, 그리고 몇 년 동안 보존한다. 여기는 아주 중요하니까요.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여기도 정리를 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전속중개계약서 한 문제 나올 거고, 그리고 거주무사업자 나올 거고, 아주 그냥 시험 문제가 계속 여기는 아주 난리입니다.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잘 한번 해놓으시고, 그리고 요 프린트물 거주무사업자도 조금 얹어도 되시면 거기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